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포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특집으로 제가 유심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선수를 초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저희 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좀 벗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좌측에 계신 선수는 권준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을 해오는 선수고 여러분들께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보디빌딩 구독자 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고 또 내추럴 보디빌딩을 지향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보디빌딩 꿈나무입니다. 꿈나무. 제가 여러분들 인터뷰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이 선수가 가진 기량, 보디빌딩에서는 기량이 바로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 바디 체크를 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뷰를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바디 체크를 확인하고 오셨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보디빌딩 꿈나무라고 하기에는 몸 자체가 진짜로 굉장히 훌륭한 몸입니다. 권준 선수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96년생이고 한국 나이로는 26살입니다. 만 24살이신 거네요? 네, 만 24살입니다. 와, 만 24살. 자, 그럼 권준 선수의 그런 시작으로 좀 넘어갈 텐데 권준 선수 보디빌딩을 좀 알게 되고 시작한 게 언제쯤이라고 보셔야 되고 아니면 보디빌딩 이전에 하셨던 운동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9살 때부터 예. 엘리트 축구 선수를 원래 했었습니다. 축구? 9살 때부터 이제 엘리트 축구 선수를 14살, 15살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유도 선수로 조금 활동을 했는데 유도요? 네. 선수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네. 이제 엘리트 체육은 아니지만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는데 네네. 이제 뭐 시도대회도 나가고 전공도 이제 유도로 해서 이제 용인대학교에 입학하고. 유도를 했을 때는 체급이 어느 정도 나가셨나요? 마이너스 66kg? 마이너스 66? 73kg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고2, 고3 때는. 체형이 지금 현재 키랑 체중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시합을 이미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띄워드릴 겁니다. 자, 간단하게 띄워드릴 건데 이번에 상반기에 열렸던 NPC 리저널 부산에서 바디빌딩하고 클래식 피지크 전부 오버롤을 석권했습니다. NPC 리저널 대회에서 궁금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NPC 리저널은 NPC 산하에 있는 프로 퀄리파이어를 뛰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리저널에서 이제 리저널 시합을 뛴 사람들에 한해서만 프로 퀄리파이어 즉 IFBB 내추럴 프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쇼를 나가기 위해서 미리 리저널을 치른 거고 부산에서 또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 모두 오버롤을 하신 겁니다. 일단은 다시 운동 얘기로 좀 넘어와서 그러면은 이제 현재 키와 체중 말씀 한번. 키는 이제 176이고 이제 176cm. 체중 같은 경우에는 시합 체중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측할 때 80kg. 80kg. 예, 80kg, 81kg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합 때. 예, 맞습니다. 와. 상당히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체중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내추럴 보디빌딩 선수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보았을 때 176cm의 선수들이 75에서 80kg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80kg을 거의 가득 채운 체중인 것 같습니다. 권준 선수 이번에 이제 NPC 부산에서 이렇게 리저널에서 완전히 오버롤을 됐는데 혹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번 해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목표가 한 가지는 예. IFBB 이제 내추럴 클래식 피지크 프로를 따기 위한 목표가 가장 크고 네. 이제 그 이전에 있어서 조금 더 저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시합 경험을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7월의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2가지 시합을 더 치러야 되는데 그 메인 시합을 위해서 2가지 시합을 먼저 예, 치를 맞습니다. 예정이구나. 예. 그거 같은 경우 이제
NPC 내추럴 머슬팜 시합을 다음 주에 머슬팜. 뛰고, 그리고 그 시합 끝나는 기점으로 2주 뒤에 WNBF라는 WNBF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내추럴 대회이고 내추럴 국내에서 치러지는 내추럴 대회 중에 유일하게 거짓말 탐지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선수들의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사전에 거짓말 탐지기로 이제 내추럴인지의 여부를 먼저 검사를 하고 시합을 치르는 대회입니다. 워낙에 좀 홍보가 조금은 아쉬워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다루고 싶고 관심이 많은 내추럴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WNBF의 시합을 제가 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권준 선수의 시합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머슬팜을 뛰고 WNBF 시합을 준비 중에 계세요. 그리고 앞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유도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신 건가요? 처음엔 일단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체육관에서도 이제 선수반이라고 따로 있어서 예. 그 과정에 이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시합도 참가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목표로 이제 운동을 했던 것 대학을 같습니다. 목표로. 보디빌딩을 그럼 언제 알게 되고 언제부터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고 운동을 하셨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한 거는 사실 작년에 첫 시합을 뛰었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첫 시합을 뛰었고 네. 이제 시합을 준비하게 된 것도 사실 재작년 한 11월? 2019년쯤을 말씀하시죠? 네. 그 전부터 사실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8살? 8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웨이트 위주의 좀 데드리프트, 스쿼트, 뭐 벤치프레스, 바벨로 이런 기본 바벨 덤벨 운동들은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아무래도 유도를 위한 그런 맞습니다. 부가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오셨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70kg 초반대의 체중에서 복근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체중 모습의 형태이셨겠네요. 네네네. 그쵸.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복근은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복근은 엄청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도를 또 오래 하셨고 또 9살 때부터 축구도 하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 엘리트 체육인 전체적인 뭐 축구, 유도, 뭐 이제 종착지가 보디빌딩이 되었지만 굉장히 유년기, 청소년기도 아니고 유년기부터 엘리트 체육을 계속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살, 26세라는 나이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체형을 만드는가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완성도 높은 몸을 지니고 이미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특포이 보디빌딩 팬 구독자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 권준 선수께 시간을 요청을 한 거고요. 네, 자 이제 보디빌딩 커리어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2020년 상반기 RCN에서 제가 권준 선수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혹시 몇 위를 하셨죠? 오픈에 나가셨죠? 네, 오픈 보디빌딩 클래식 뮤직 둘 다 2등을 했습니다. 2등. 이후에 NPC 리저널 쇼에서도 탱크컵스에서도 2위를 네, 하셨잖아요. 똑같이 2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스타 화성을 뛰었는데 예. 이제 하반기 시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제가 상반기 준비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 시합을 준비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충분히 기량이 없음에도 욕심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비시즌을 잠깐 가졌다가 시합 준비를 해서 컨디션적으로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고 좀 저조하게 뭐 피트니스 스타 그냥 머슬 부문에서 3등을 했었는데 네. 좀 많이 준비를 개인적으로 되게 같습니다. 아쉬웠던 그 시합이 되셨고 작년에도 봤을 때도 인상적인 선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IFBB 프로 코치 프로 선수와 지금 네, 함께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굉장히 돈독한 뭐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맞습니다. 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IFBB 프로 클래식 피지크 프로 박재훈 프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운동한 두 선수가 이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굉장히 지금 그 박재훈 프로가 운동 강도면과 아니면은 운동 볼륨 이런 걸 다 따져봐도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 많이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박재훈 프로가 운동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박재훈 선수와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신 거죠? 또 제가 존경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이런 보디빌딩을 하고 뭐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는 형이자 코치님인데 네. 작년 2월 달쯤에 음. 만나서 제가 사실 인스타를 통해서 봤는데 음. 몸이 너무 멋있고 맞아요. 그러셔서 이제 또 시합 영상 같은 것도 너무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레슨을 받게 되고 1년이 넘으셨네요. 두 분이 함께 하신 게.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훈 선수가 지금도 내추럴 선수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몸들이 진짜 제가 옆에서 같은 센터에 있어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운동 강도도 굉장히 사실은 요 얘기를 좀 진행하고 싶었던 게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 좀 알려져 있는 뭐 이렇게 정보를 보았을 때 내추럴 선수들은 피로도를 감안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재훈 프로 밑에 있는 내추럴 선수들의 운동 강도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인 거를 저는 옆에서 확인을 하고 근데 그게 또 결과물로도 나타나고 특히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완전히 같이 따라할 정도로 치열하게 훈련을 하시는데 본인이 체감을 하셨을 때 그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을 좀 살 수도 있고 제 말을 좀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운동이라는 거는 운동, 이 보디빌딩 스포츠뿐만 아니라 네. 사실 정상적인 그냥 어떤 틀 안에서 이만큼 하면 이만큼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적인 기준에 있어서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무겁게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먹는 걸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이런 그 노력이라는 부분이 엄청 많이 가미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져서 뭐 얼만큼 먹으면 얼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의 볼륨을 운동했을 때 이만큼의 몸이 나오고 이런 거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제가 뭐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운동하면 된다, 뭐 이 정도 운동하면 이만큼의 몸이 나오고 네.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런 말을 다 깨버리고 늘 해줬던 그 재훈이 형이 해줬던 말은 주변에서 뭐 이 정도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결과로서 봤을 때 재훈이 형처럼 어린 나이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그쵸. 손에 꼽히는 최연소 프로가 되고 그런 프로가 된다는 결과로서도 네. 그런 노력이 참 한계를 정해놓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로도 얘기하지만은 그 피로도도 사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불필요한 데 에너지 안 쓰고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런 거에 회복을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뭐 얼만큼 자야 되고 얼만큼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할 때만큼은 보디빌딩이 사실은 쇼와 그 스포츠의 경계선에 있는 게 그 몸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이제 판정이 되지만 이제 권준 선수 같은 경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동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정말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진짜 모든 걸 쏟아내야지 결과물이 그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피로도에 대한 얘기도 많고 운동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많고 볼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권준 선수 같은 스타일의 선수도 있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WNBF를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권준 선수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IFBB 클래식 피지크 프로를 목표로 두고 그 전에 똑같이 WNBF를 준비하는 선수. 지금 굉장히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한 분 계시죠. 바로 이용승 선수인데 이용승 선수를 뭐 시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작년에 나바 그 스포이 님 채널에서 그 체급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아서 이제 이용승 선수를 아시고 그 영상을 몇 번 봤었습니다. 이용승 선수를 이용승 선수와 권준 선수의 마인드셋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를 제가 WNBF에 나오는 선수 중 가장 주목하는 두 선수인데 이용승 선수도 아까 그 시합장에서 나바에서 제 채널을 통해서 한번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고 했는데 WNBF에서는 제가 알기로 체급은 다르세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선수분들께서 각자 체급을 우승해서 만나게 되면은 어차피 통합 체급인 오버럴전에서 만나서 우승자를 가리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계획이 비슷한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네. 이용수 선수 역시 IFBB 내추럴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WNBF에서 이 두 선수의 대결 구도가 먼저 붙게 되는 그런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승 선수를 생각을 했을 때 권준 선수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스탠스를 취하셨는데 이용승 선수를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WNBF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점으로 인해서 이용승 선수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라는 기준보다 뭐 시합장에서 예. 시합장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목표가 뭐 어떤 점이 좋아서 어떤 점이 뭐 타고나서 뭐 어떤 점이 더 잘할 수 있어서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승부의 기준은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더 운동하고 예. 더 무거운 걸 들고 맞습니다. 더 그 이제 말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루 눈 떠서 자는 순간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더 디테일하고 더 힘들게 고통스러운 걸 참아내는 걸 잘할 수 있는 점이 사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360을 붙어서 그분을 보진 못했지만은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엄청나시죠. 예, 되게 운동도 네. 정말 잘하시고 진짜 몸도 좋으시고 뭐 진짜 내추럴 뭐 경쟁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내추럴 정점일 정도로 정말 다이어트 잘하시고 몸 좋으시고 그걸 인정할 만큼 수행력도 좋으시고 네. 근데 그렇지만 뭐 사실 저는 또 제 기준에 있어서 예.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엘리트 체육을 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셨죠. 바디빌딩을 하셨을 때. 무조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아예 그 자아가 성립되기 전부터 저는 이런 승부욕이 예. 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운동에 있어서 예. 또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참아내고 더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준 선수를 보았을 때 제가 대화를 처음 해보고 느껴지는 거는 운동선수 느낌이 진짜로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이 스포츠냐라는 그런 토론을 했을 때도 뭐 쇼다, 스포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이런 선수들과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면 보디빌딩이 다시금 이게 완벽히 스포츠라는 게 저는 원래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지만 아 이게 보디빌딩이 스포츠가 맞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확립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권준 선수 인스타그램을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전에 권준 선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이제 운동에 대한 보디빌딩 라이프에 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체 운동을 수시로 하는 것들을 이제 스토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주당 하체 운동을 많게는 4번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피로도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떠나서 하체 운동을 3번, 4번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번 다시 비로소 네. 여쭤볼 수 있는지. 이제 하체 빈도수를 많이 가져가고 또 전체 운동 범위에서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네. 제가 그 유도 선수 그 대학 생활 때 이제 전공 시간에 예. 이제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고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 네네 오른쪽에 이제 오. 군대 갔다 오고 끊어져서 이제 군대는 갔다 왔는데 좌우측의 불균형을 제가 못 느꼈는데 아까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이런 점 때문에 하체가 좀 약점이었습니다. 사실 1, 2년 전만 해도 제 다리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너 보디빌딩 못 뛴다. 아 그 정도로. 너 클래식 피직 못 뛴다. 너 그냥 피지크 뛰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이제 저는 그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해오고 또 엘리트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솔직히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들어도 아 좌절하고 이런다기보다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동기부여.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오기도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많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하체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체가 워낙 약점이었으니까
사실 작년 시합 사진들만 봤어도 하체 정말 약했는데 지금도 물론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마음 같아서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3번, 4번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 정도의 강도로 3번, 4번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 그 코치님이랑 운동하는 거는 예. 진짜 이제 저의 살기 위한 그런 예, 살기 위해 이거 아니면 내가 진짜 못 들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하는 거지만 네. 혼자 운동할 때는 그래도 2시간 음, 이상은 꼭 하는 것 같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체를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코치랑 세 시간씩. 어마어마한 강도로 하는 것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 영상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도와 운동량을 소화하면서 시합을 준비하고 또 곳곳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고 그 정보들이 분명 논문까지 나왔지만 그런 정보들보다는 스포츠 정신, 그런 엘리트 정신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와닿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피로도를 감안해서 뭐 운동을 줄인다던가 휴식을 취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물론 최선의 몸을 뽑아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스포츠 정신에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어떤 거를 운동 자체는 제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예, 막 힘든 것도 참아내야 되고 이런 분명히 준비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근데 회복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느끼기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기절하겠다. 눈 뜬 상태로 진짜 쓰러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절로 살기 위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잠을 1시간 더 잔다거나 뭐 2시간 더 잔다거나 고구마 50g을 더 먹는다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본능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은 내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이걸 하지 않으면 오늘 안 자겠고 오늘 밥 먹지 않겠고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회복을 뭐 얼만큼 해도 이런 거는 뭐 정해놓지 않아도 네. 그냥 이끄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로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운동보다는 그런 외부 정보를 모으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좀 들으셨으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보들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겠지만 정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고 이런 정신력을 먼저 길러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사실 남들보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먹고 운동은 덜 하는데 어떻게 무대에서 몸이 좋습니까? 와. 덜 자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덜 먹고 힘들어도 참고 이런 게 쌓여야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컨디셔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만 물론 운동도 똑같이 가지만 좀 먹는 거나 좀 자는 거나 이런 거에 조금 비중을 늘려서 무대에서 최대한 이제 좋은 모습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기간 이전까지는 그 기간까지도 사실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당연히 힘든 거고 당연히 그러려고 운동하는 건데 뭘 힘들다고 안 하고 뭐 하고 더 먹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에 있어서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준 선수가 올해 본인이 소망하시는 걸 다 이루게 되면은 그리고 미디어에도 노출이 되시고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어지시면은 권준 선수를 따르는 그런 너무나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오랫동안 봐왔고 실질적으로 1년 안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체 부분도 저가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올해는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또 나타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도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는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NBF 여러분들 저 트포이가 취재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권준 vs 이용승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물론 다른 훌륭한 선수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선수의 대결을 꼭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권준 선수 트포이가 짧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권준 선수 마지막으로
팬들께, 보디빌딩 팬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이 유튜브 채널이 저는 정말 사실 그냥 여기 나오기 전부터 또 알게 되기 전부터 되게 많이 챙겨보고 정말 보디빌딩을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보디빌딩 축에서도 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알려주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는 채널이라서 많은 분들이 꼭 구독 부탁해주셨으면 제 좋겠고 많이, 구독을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저 또한 뭐 티포이님 또한 다 보디빌딩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 자기가 하고 싶으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항상 모두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권준 선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